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상가주택 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세 중과 회피 또는 뭐 절세 방안 이런 걸로 한번 강연을 해볼까 합니다. 뭐 저는 세무사는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뭐 세무서보다 더 모르겠지만 그 총괄적인 흐름, 그 전체적인 맥락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트렌드는 뭘까요? 트렌드는 1분이자, 2분이자들 이렇게 없는 사람들을 유예한 정권 또는 그분들을 그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해줘야 돼요. 혜택을 해주려면은 어떻게 재원이 있어야 돼요. 그 재원을 마련하려는 게 어떻게 돼? 세금을 걷어내야죠. 그럼 그러한 재원은 누구한테 걷어내는 거죠? 그렇죠. 소득, 뭐 3분이자, 4분이자, 5분이자들, 이렇게 중산층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보면서 돈을 걷어들일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봤더니 이 건물주 중에 뭐 저물주의 건물주라고 하잖아. 이 건물주 중에서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이렇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놈들이 세금을 너무 안 내. 이게 이런 것은 부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왜 부합하지 않냐? 이게 너가 그렇게 큰 부를 축적하면서 세금은 정말 이만큼 내고 있구나. 그래서 적당하게 좀 많이 내야 되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저 우성향에 있는 정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집 한 채인데 집 한 채에다는 세금을 물리기는 좀 그렇지. 그런데 그 집 한 채가 뭐예요? 꼬마 빌딩이라는 거죠. 꼬마 빌딩인데 이게 뭐 지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군단이나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는 그게 큰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서울 같은 데서는 그러한 꼬마 빌딩 한 채에 점포주택이나 상가주택이 규모가 20억, 30억, 뭐 40억도 하고, 뭐 좋은 데는 뭐 50억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이게 부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쪽 시각에서는. 근데 그쪽 시각의 그 논리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원래 세금은 내야 되는 게 정당인 거고, 그게 점포주택이나 꼬마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안 냈다고 보이는 거죠. 근데 기존 제도는 그럼 어땠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제도는 그 1층의 상가, 2, 3층의 주택, 뭐 이런 것을 상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상가주택 또는 뭐 그걸 점포로 보아서 점포주택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기존의 세법은 그 1층의 상가, 그 다음에 2층에 주택들이 있는데 이게 상가 면적보다 조금만 더 많으면 뭐 1%만 더 많아도 이것을 퉁으로 뭘로 보죠? 퉁으로 주택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한다? 이제 집합상가, 집합건물에 관한 법으로 안 하고 이 대부분 그 꼬마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 한 개를 한 채로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상 1층 상가 따로 뭐 201호, 202호 뭐 따로 301호, 302호, 300 뭐 3호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다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택 하나로 봐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주택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세금이 양도세를 매겼을 때 9억까지는 어떻게 됐다? 9억까지는 양도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을 마치면 양도세가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지방에서는 특히 강주광역시까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강주광역시도 지금 봐보시면 좀 핫한 상무지구나 수안지구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지역은 그 상가주택이 뭐 11억도 되고 12억도 되고 뭐 13억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조금 비인기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10년 전에 했다든지 뭐 15년 전에 20년 전에 했으면 그때 당시 물가는 엄청 낮았었겠죠. 15년 전에. 그러면 취득 가액이 3억이나 2억 5천이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매도 가격이
예를 들어 계산하기 좋게 여러분 3억에 취득했어요. 뭐 15년 전에 그 땅이랑 건물을 다 짓는데 그랬는데 팔기를 8억 5천에 막 팔았어요. 아니 9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6억을 벌었잖아요. 6억을 벌었는데도 어떻게 된다? 세금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도세 면제 구간이라. 근데 서울특별시도 그렇다 이거예요. 서울특별시도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20년 전에 하면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취득 가액이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강북구 같은 데나 뭐 노원구 같은 데 가면 취득 가액이 3억, 4억, 5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매매 가격은 뭐 15억, 20억, 25억, 30억 이렇게 됐지라도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엄청난 차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제도는 어찌됐다? 사람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뭘 그걸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집 한 채는 지금도 이렇게 비과세를 해주는 거잖아요. 9억까지. 근데 요 9억 기준도 봐보면 세금을 뜯는 기준은 이 9억은 수년 전에도 9억인데 이게 계속 흘러왔는데도 이 기준 시가 9억은 계속 9억인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이 9억 기준도 9억 5천, 뭐 10억, 11억 이렇게 좀 올라가줘야 될 것 같은데 세금 뜯는 것은 기준에는 절대 좀 올리지 않는 정부는 아무래도 그렇죠. 세금을 뜯기 위해서 국민한테 유리한 것은 안 해주고 어떻게 해요? 세금을 뜯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됐는데 그 9억이라는 기준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을 이제 그 세법 개정 전의 원칙을 알겠죠? 개정 전의 원칙은 이제 보통 1세대 1주택 그것을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 대부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건물을 짓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다 이거죠. 당신이 1층을 상가로 뺐어요. 그리고 2층이나 3층을 주거로 뺐어요. 그러면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거요? 지금 세법 개정 가장 큰 틀은 1층은 상가로 계산을 하고 2층하고 3층은 주거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수억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자,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5억짜리 상가주택 또는 전부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약 20년 전에 5억 주고 취득했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 금액은 20억이라고 칩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해 봅니다. 그러면 기존의 세법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죠? 9억까지는 세금이 면제예요. 그러면 이제 차액이 11억이 남았겠죠. 이 11억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주택으로 봐서 그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20년 계산하면 쭉 계산해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냐면 대충 한 4천에서 양도세가 한 5천 정도 이 정도 선상에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된 세법에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층은 상가 그럼 취득 가액을 한 1억 5천 총액이 5억이에요. 그리고 주택을 한 3억 5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억 양도를 했는데 주택분을 한 14억 정도 양도가액으로 계산을 하고 상가를 한 6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6억 빼기 1억 5천 이렇게 계산해서 세금은 상가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냐 한 2억 정도 나와버리는 거죠. 그거 주택은 만약 1세대 1주택 갖췄으면 거기도 또 한 이제 뭐 9억까지는 또 빼주겠죠. 그 다음에 또 장기특별고용공제 뭐 이제 계산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세금이 뭐 나올 거라 이거죠. 그래서 세법을 개정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 세금이 한 뭐 2억 2천이나 2억 3천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 세법 개정만으로 해서 세금을 얼마 정도 더 뜯어낼 수 있냐면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 정도? 한 2억 정도를 한 2억 정도를 양도 전부주택 서울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한 2억 정도를 더 뜯어낸다. 한 2억 정도 세금 더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길길이는 좀 날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없는 서민층 입장에서는 이렇게 박수를 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많이 뜯어내면 어쨌든 그 뜯어낸 세금으로 이렇게 서민들한테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재원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돌려주는 거니까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저도 뭐 봤을 때 저도 이제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그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하는 게 더 합리적, 그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존의 그 부동산에 있는 건물주들이 어떻게 했다? 과도하게 세금을 덜 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 이제 5억 주고 취득했는데 20억에 팔았어요. 그럼 15억 벌었잖아요. 15억 벌었는데 한 2억 5천 정도 세금 내는 게 어떻게 된다? 사회 정의에 부합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세금 내줘야죠. 근데 이제 기존에는 계속 안 내왔었기 때문에 뭔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 없이 이놈들이 나를 뺏어갔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 감정은 가질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물론 안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절세하는 방법. 절세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은 유한하고 땅은 무한하기 때문에, 땅은 지구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구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팔지 말아요. 왜 팔아요? 그냥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면 되죠. 그냥 영원한 거예요. 토지는 영원하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다. 그 토지는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근데 토지가 그러한 것이 거꾸로 제가 말했죠. 지금 이게 양도할 때는 지금 실제 거래 가액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양도세를 물리지만 이걸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버릴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기준시가로 해서 계산을 해서 줘요. 그리고 건물은 그 다음에 이제 땅 가치하고 건물 지분 가치가 있는데 건물 지분 가치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주고 샀다면 아까 뭐 계산했죠? 한 1억 5천이 땅이고 건물 가치가 3억 5천인데 10년 보유했으면 얼마를 감가상각 시켜버려야 돼요? 감가상각 3억 5천이면 40년 기준으로 쳐요. 그러면 한 해에 875만 원꼴이죠. 875만 원꼴이네요. 곱하기 약 20년 보유했으면 1억 7,50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된 거예요. 만약에 875만 원에서 만약 30년 더 감가시켜가지고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증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증여세는 엄청 줍니다. 그리고 거꾸로 월세는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더 받아낼 수 있죠. 더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런 점포주택을 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 팔려고 하냐? 제 생각은 뭐죠? 그냥 영구히 보존 그리고 끊임없이 월세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떤다? 팔지를 않는다. 왜냐? 건물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는 뭡니까? 지구의 일부죠. 지구는 영원한 겁니다. 지구는 뭐 50억 광년, 뭐 앞으로도 또 50억, 뭐 50억,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손자, 뭐 증손자까지 계속해서 그냥 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 일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법인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법인으로 취득하면 법인세로 계산을 하죠. 법인세는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저번에 강의해 준다고 했지만 법인을 이제 지금 그것은 이미 사버린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고 앞으로 이렇게 상가주택, 점포주택을 사실 분은 법인으로 취득하면 돼요. 법인으로 취득해서 나중에 자녀한테 물려줄 때도 법인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저렴해요. 그거 필요로 하면 법인에서 팔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양도세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은 법인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순이익 2억까지는 2% 아니 10% 11%죠. 하고 순이익에 이제 2억 이상인 것은 22%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뭐 세금이 많이 더 줄겠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법인을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도 뭐 할 수도 있고 겸업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법인이라는 것은 내가 법인을 차려놓고도 그 법인에다가 부동산 임대 매매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매매업에다가 플러스 종목을 플러스 시켜서 내가 마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것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커피숍 뭐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그냥 믹서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믹서해서 해서 그냥 그것을 경비로 다 떨어낼 수 있어요. 경비. 웬만한 것은 다 경비로 털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비용 쓴 것 법인카드로 이렇게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법인카드화 시켜서 기용하면 여러분이 그 사적으로 쓰는 것. 근데 이게 사적으로 썼나 법인 비용으로 썼나 이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비용 처리가 된다. 그러면 세금을 그 세율에 거 말고 여러분이 경비 처리를 해서 세금을 왕창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어떤 거라고요?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세법을 피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두 가지. 아까는 세 가지로도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뭐죠? 그냥 자녀한테 증여를 하라, 팔지 말고. 그 두 번째 방법은 법인으로 취득을 해라. 그래서 법인시효로 해서 세금을 절감, 법인의 경비로 처리해서 세금을 절감시켜라. 뭐 세 번째는 그냥 장기 보유를 하시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아서 세금이 좀 많이 경감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세법을 개정시키나 안 시키나 어쨌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뭐 계속해서 이제 적용되어지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좀 효력이 있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이상 상가주택 그 세법 개정에 따른 그 양도세 그 중과 회피 또는 절세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입니다. 혁신도시 관련 정보를 많이 제공해드리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부동산 물건 광고 또는 부동산 신문을 읽어드리고 그에 관련 정보 분석 좀 해드리고요. 행간의 의미 또는 제가 이렇게 어떤 종목을 지정해서 부동산 관련된 것을 나의 견해에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정보가 좋다라고 판단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지인분들께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